K방역 호흡기질환 음악 클리닉 시스템 강의를 맡게 된 주식회사 하나GNC 대표이사 박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박동일이고요. 에너지 기계설비공학 을 전공했고 주식회사 하나GNC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의료 청정 설비 사업과 에너지 사업을 겸해서 하는 26년 차 된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대한설비공학회 부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의사, 한국공기청정협회 이사, 한국설비기술사 설계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입니다. 서울온 환기, 실내 공기 제균 및 살균, 음압설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온은 실내 공기 살균 기능 병옥 감압 설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핵폭탄도 아니요. 결국 세계 패권을 잡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패권을 잡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크기부터 한번 보죠. 바이러스 크기는 저희가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등 바이러스 크기가 대부분 이 영역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 필터 포집을 하기 위해서는 대충 이와 같은 필터 포집률을 갖고 있는 필터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비말 감염과 공기 감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 0.08에서 0.1 마이크로메타, 2m 반경 내 기침이나 콧물에서 호흡기 비말에 대한 밀접 접촉을 통해 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장구를 착용하는 요청을 많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쓰기, 손을 깨끗하게 씻기,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경로는 공기 전파, 비말 전파가 있는데 각자 전문가의 해석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촉 전파, 그 다음에 대변 구강 전파인데 대변에 대한 것은 별로 나타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예방 대책인데 주요 감염 요인 중 하나인 공기에 의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 분야에서 기류, 실내압 조정, 필터 또는 살균 설비 적용, 공기 재순환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확산의 주범인 사람, 시설, 물, 공기 또는 기기 재료 등으로 나누어서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주로 공기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공기에 대한 거.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는 청정이라든지 중간 오염구역 설정, 동선 처리와 전실 등 설치, 소독, 청소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공기는 기류 및 실내압 조정, 급배기 계통의 필터 설치, 공기 재순환 방지를 위한 실특별별 조닝 계획이 있고 살균, 제균 설비를 적용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기 중요하죠. 공조 환기 설비를 보면 최근 빌딩의 추세가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스마트 빌딩으로 넘어가고 스마트 빌딩에서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된 바이러스 등과 같은 감염병 때문에 면역 빌딩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 환기는 냉난방 공조, 또 그 다음에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환기가 굉장히 중요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를 포집하는 개념으로 필터링이 돼서
필터, 미디엄 필터, 헤파, 울파 등등과 같은 필터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살균, 제균을 위해서는 저는 여기서 멸균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균과 살균은 어떻게 하는지 공기의 제균과 살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기, 기침과 재채기의 도달거리,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입경 특성상 에어로졸 침강 속도, 실내 기류를 고려할 때 그것이 실내에서 이루어집니다. 10마이크로메타 이하의 에어로졸에 포함되어 있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환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다시 말하면 공기의 희석법입니다. 그 다음에 환기량이 많을수록 실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농도가 떨어집니다. 환기가 충분하면 공중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가 희석돼요. 사람의 피폭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저하됩니다. 이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중에 베이징 대학 인민의원 관찰실 사례에서 더욱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에 가능한 한 환기량을 많이 하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주택의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에 힘쓰고 사무실 등 기계 환기의 경우 도입하여 외기량을 최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내 기류도 또한 중요합니다. 적정한 계획과 밸런스를 유념한 운영은 환기를 통한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환기가 불충분한 감염자가 있는 경우에 감염자로부터 방출된 병원체의 농도가 서서히 상승해서 양반응 관계의 역치를 넘으면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표는 공기 중 오염물질 제거에 필요한 시간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환기의 수가 2회일 때에 138분에서 207분이 걸리는 것을 환기의 수를 6회로 올린다 그러면 46분에서 69분으로 줄일 수 있고 환기의 수를 10회로 하면 28분, 41분. 예를 들어서 클래스 10만 정도의 환기의 수 20을 할 경우는 14분에서 21분. 50회일 경우는 6에서 8분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 기준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산화물, 라돈, TVOC, 성면, 오존 등등 나와 있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은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한 마리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피폭이 될 정도의 양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다시 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환기를 해야 가장 이상적인지 피폭량이 적은지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또 발표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기 및 음압병실 기준입니다. 법은 여러 가지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이 있는데 건축법, 주택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통합되지를 않아 있고 그 다음에 다중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법, 주택법, 실내공기질은 하는데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직 시행된 것이 없고 주로 병원의 국가지정 음압 치료병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적용한 법률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감염병 환기 기준 관리는 한국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고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제균 및 살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 제균 및 살균 방법은 필터 여과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UV법이 있고, 그다음에 광촉매를 응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음이온 클러스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화학 세정제를 위해서 살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필터 여과법, 필터는 글자 그대로 여과하는 겁니다. 공기에 있는 파티클 입자보다 조밀한 필터를 사용해서 걸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뒤에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0.3 마이크로 입자의 헤파 필터를 할 경우에 99.97% 이상 제거가 되고
또한 반도체나 클린룸에서 사용하는 울파 필터를 적용할 경우 0.15 마이크론 입자를 99.9995%까지 제거가 됩니다. 공조 거실용 필터는 프리 필터 또는 미디엄 필터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여과 효율은 10에서 60%, 45에서 60%, 90에서 95%까지 낮으나 다른 살균 제균법과 조합하는 경우에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 설비에서 살균 및 제균 시스템의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MERV에서 6번에서 13번의 예를 들면 6에서 8은 거의 프리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까지도 미디엄 아주 로우 그레이드고 13번일 경우는 70% 이상만 쓰더라도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와 같이 프리 필터, 미디엄 필터, 헤파 필터가 있는데요. 프리 필터의 경우에는 MERV 12번 한까지로 생각하시면은 20%대를 걸릴 수가 있어요. 물론 파티클 입자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파티클 입자와 필터와의 상관관계를 표로 도식한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직경이 미크론의 8분의 1 또는 0.125 미크론입니다. 따라서 이것보다 조밀한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헤파 필터에 의해 포착된 결국 효능을 잃고 분해되고 맙니다. 그래서 포집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장이 짧은 또 UV를 이용하는 살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UV 조사 후에 생균수가 경과 시간과 시험 1, 2, 3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생존기간인데 이것은 물체의 접촉면하고 가까이에 두어야 효과가 큽니다. 단 헤파 필터와 같이 사용할 경우 헤파 필터의 소선을 이루어서 그것은 잘 참고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촉매 산화에 TiO2에 빛을 비춰서 광촉매에 의해서 하는 살균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빛을 받아들여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인 광촉매를 사용해서 광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애니온, 음이온 클러스터 발생 장치인데 요거는 프로세스 1, 2, 3로 해서 생성관에 있는 코로나 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해되면서 클러스터의 형태가 이루어져서 물질을 포집해서 멸균하는 방법이고 질식하는 방법이고 탈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음이온 클러스터의 효과이고 효과는 탈취, 살균, 그 다음에 유해물질 제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IoT, ICT 기술을 활용해서 토털 시스템으로 할 경우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ICT 기술을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일본의 모 정신병원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온 클러스터, 애니온 클러스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취기가 불쾌하거나 취기를 느끼면 민원이 발생됐는데 3개월 후에 입증을 해보니 모든 사람에게 무치로 나타나는 이 결과를 초래한 것을 데이터로 첨부했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 어느 병원이든 어느 건물이든지 이와 같이 긴 장시간 동안에 테스트에서 결과치를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파이러트 실험실에서는 많은 좋은 결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경우에 이와 같은 결과치를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므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학 살생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요즘 많은 화학 세종대가 나와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부 또 잘못된 것은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에 부착됐을 때 물질을 변화시키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압설비 K방역 호흡기 질환 클리닉 시스템입니다. 감염병 음압 시설의 기준은 국내 감염병 관리시설 기준, 계획 기준에 의해서 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고 많은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동의 시설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에 대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 평가 지침이 있고, 시설 기준이 있고, 시설 유지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중이용시설, 지하시설 이런 쪽은 없어도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질병관리부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데는 다 이와 같은 시설 기준이 있어서 적용하고 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음압시설은 이와 같이 그림과 같이, 사진과 같이 국가음압격리병상과 치료병상 내부, 그 다음에 음압수술실, 하이브리드 음압수술실, 그 다음에 이동형 음압기, 그 다음에 이동형 검체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타입 검체실 등이 있습니다. K-방역 제품은 이와 같이 저희가 양압 음압시설을 설정하고 엑스레이까지 환자를 찍어서 여기서 확인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체 부스부터 해서 이동식 검체실, 컨테이너 검체실가 있고 환자 측은 음압이고 그 다음에 간호사와 의사 측은 양압을 이루어서 서로 교차 오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진 음압기 간이형 음압기하고 확진자를 위한 음압기 간이형 음압기, 그 다음에 음압시설의 수술실, 묵인병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동형 살균기, 그 다음에 애니언 살균 닥트형 타입이 있고 벽걸이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T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비대면, 비접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에너지 중심의 빌딩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고 인체에 무해한 면역 빌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물론 이런 면역 빌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에너지의 최적화를 일건지를 우리가 잘 면밀히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검토를 마치고 또 최적화,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최대의 면역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면역 빌딩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이와 같이 저희가 환기를 위한 희석법, 필터를 위한 포집, 그 다음에 저희가 포집된 균을 제균이나 멸균을 사멸할 수 있는, 살균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일반 아파트, 다중이용 시설, 지하시설, 또한 저희가 얘기하는 바이오 관련된 병원 의료시설에 적용한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도 남는 그 기술을 우리 기계설비인들이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이 모든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요약 결론입니다. HBAC 시스템은 전염병 통제의 주요 수단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기 공기를 늘리면서 희석 환기가 제공됨으로 이점이 될 수 있고 또 더 나은 여과는 바이러스성 물질을 품을 수 있는 작은 입자수를 줄임으로써 실내 환경에서 바이러스 입자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과된 것에 추가로 해서 자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온화 같은 기술 솔루션은 조건부 공간에서 바이러스 오염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현되었지만 그 효과를 정량화하기에 충분한 독립적인 테스트 또는 실증적인 경험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